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월 2일 밤 8시 30분입니다. 이 글을 쓰는 사람은 참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 쓰는 글이 권력에 맞춰주다가는 세월이 흘러서 역사적 평가를 받게 될 때 그 후손들까지 곤란한 처지에 빠지게 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특히 글을 많이 쓰는 지식인들, 정치인들이 조심해야 합니다. 일제시대 때 천황을 찬양했다든지 젊은이들에게 지원병으로 나가라고 강연을 했다든지 하는 이런 말과 글들이 다 해방된 이후에 그 사람들을 친일파로 모는 이런 증거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컨대 이인영 통일부 장관, 이 사람은 지금 북한 주민들, 대한민국 동포들에게 바깥 세계의 정보를 전해주는 것을 범죄 행위로 규정하는 이른바 대북 전단 금지법을 추진한 장본인입니다. 이 사람이 아직 백신을 확보하지도 않았는데 백신을 갖게 되면은 북한과 나눠 가졌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말하는 북한은 북한 주민이 아닙니다. 그것은 북한 노동당 간부 김정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어떻게 이 인정을 단죄하게 될지 지금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과 연동되어 가지고 요사이 추미애 법무장관을 지금 코로나로 몰고 있는 게 동부구치소의 비극입니다. 동부구치소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1000명에 육박했습니다. 이것은 제2의 세월호 사태라고 할 수도 있는데 추미애 씨는 계속 발뺌하다가 한 달여가 지나가지고 어제 비로소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이런 암흑, 백조의 암흑이죠. 이런 걸 흔히 백조의 암흑이라고 합니다. Darkness at noon이라고 그래요. 백조의 암흑이라는 말을 만들어낸 사람은 아스 퀘스틀러라는 유명한 작가였습니다. 헝가리 출신인데 이분이 1930년대 소련의 그 정치 재판을 취재를 해가지고 백조의 암흑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백주입니다. 대낮입니다.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한 구석에 암흑이 있어요. 그게 바로 구치소입니다. 구치소는 철저하게 국가가 관리합니다. 구치소에서 일어나는 확진, 코로나, 감염, 사망 이런 일은 전부가 100% 정부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북한에 백신을 주자는 이 정부가 돈이 없다고 마스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음이 최근에 밝혀졌습니다. 그래도 책임 있게 사과하는 사람이 없다가 언론이 등을 떠밀니까 내키지 않는 사과, 대통령이 사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30년 전에 썼던 글이 다시 부활했습니다. 30년 전 변호사로 있으면서 재소자의 인권을 걱정하는 글을 썼는데 이 내용을 읽어보면 그대로 추미애 법무장관을 혼내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30년 전의 문재인 변호사가 지금의 법무장관을 혼내는데 그 문재인 변호사는 지금 대통령이 된 사람이고 법무장관이 상관인데 법무장관에게 한 번도 질책을 하지 않습니다. 이건 좀 이상합니다. 추미애 씨와 또는 추미애 씨를 둘러싼 그룹이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높다, 더 세다. 그래서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을 자신들의 총알바지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을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우선 한겨레 신문에 썼던 이 내용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991년 11월 7일 한겨레 신문에 기고한 제목이 갈수록 악화되는 재소자 인권이라는 제목의 칼럼입니다.
재소자는 별세계의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일부이다. 그들을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하고서는 민주화를 말할 수 없다. 특히 미결구금자는 형사소송법상 무죄로 추정되는 가운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막강한 경찰 및 검찰과 맞서 자신을 방어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에 대한 인권 유린과 열악한 처우는 한쪽 선수를 묶어놓고 권투시합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미결구금자들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정신에 걸맞게 대접받을 수 있도록 법률의 개정과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 잘 썼습니다. 잘 썼어요. 잘 썼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왜 문재인 대통령은 딱 30년 전의 그 변호사로 돌아가지 않죠? 이런 글을 쓴 변호사가 어떻게 구치소를 이렇게 방치하고, 더구나 동부구치소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 수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냉담합니까? 지금 북한 인권 문제는 한반도 내에서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세계가 다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치의 유대인 학살과 버금가는 비극이 지금 2021년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 피해자는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 주민이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인권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삼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오히려 북한 인권을 탄압하는 김정은 편에 서가지고 김정은이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김정은의 심기를 해치지 않도록 탈북자들이 전단에다가 정보를 넣고 1달러짜리도 붙이고 초콜릿도 싣고 때로는 성경도 넣고 때로는 여유가 있으면 라디오도 넣고 해가지고 북한에 보내주는 인도적인 행동, 인류애에 기초한 행동, 이걸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범죄로. 그럼으로써 문재인 씨는 김정은과 똑같은 반인도 범죄의 공범이 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30년 전의 문재인 변호사는 재소자의 인권을 걱정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30년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30년 사이에 문재인 대통령의 사상 구조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4년의 인권 정책은 오로지 김정은 중심이었습니다. 심지어 김정은이가 보내준 풍산개를 키우고 그 개새끼들을 6마리를 분양하고 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문재인 씨의 행동은 김정은의 개새끼를 탈북자보다 훨씬 더 우대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더구나 재작년 겨울에 목숨을 걸고 탈출해 온 2사람의 탈북자를 북한에서 살인을 저질렀다는 근거 없는 북한 측 주장을 받아들여 가지고 남한에서 살고 싶다 하는 의사표시를 무시하고 눈을 가리고 손발을 꽁꽁 묶고 해가지고 어디로 데려간다는 이야기도 하지 않고 판문점에 데리고 가서 안대를 풀었더니 그 앞에 데리고 갈 북한군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서 풀썩 주저앉았다는 것 아닙니까? 세계가 분노한 그 2사람의 탈북자 북송 사건, 그 뒤에 이 문재인 정권이 그 2사람 공정한 재판을 받고 있는지 북한에 알아보았다는 이야기 들은 적 있습니까? 그리고 지난 가을 해수부 공무원이 표류해가지고 북한 해역으로 들어갔을 때 구조해주지도 안 하고 웃들어 두고 사살하고 시신을 불태운 행위에 대해서 책임 묻는다고 하더니 책임 물었습니까? 오로지
김정은의 인권만 챙기고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을 이렇게 무시하는 사람이 30년 전에는 그래도 이런 글을 썼다. 지난 30년 동안 문재인 주변에 문재인의 머릿속에서 무슨 변화가 있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게 궁금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조종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김성주의자 신영복을 사상가로서 존경한다 하는 그 이야기가 본인의 이야기입니까? 아니면은 누가 써준 것을 그냥 읽은 겁니까? 그렇다면 그 써준 자가 문재인 대통령의 머릿속에 들어가서 문재인 대통령을 조종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근 판례도 나왔지만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상, 이념, 공산주의자냐 아니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토론이 있어야 합니다. 그 토론에는 일체의 제한이 가해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 대한민국의 운명은 조종사인 대통령의 사상이 빨갛느냐 희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됩니다. 남쪽으로 날아가는 비행기인 줄 알고 탔는데 조종사가 기술을 북쪽으로 돌리면 승객은 어떻게 됩니까? 낙하산 타고 뛰어내려야 합니까? 아니면은 조종실로 들어가서 그 조종사를 끌어내야 합니까? 끌어내면은 대신 조종할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그래도 대한민국은 겉으로는 지금 이 추위 속에서도 사람들이 편안하게 방에 앉아가지고 텔레비전 켜놓고 미스트롯 즐기고 있습니다. 이 자유를 누가 선물했습니까? 70년 전 바로 그 추웠던 겨울 중공군의 남침을 겪고 퇴각하고 일사후퇴 일어나고 서울이 다시 빼앗기고 하는 과정에서 메가더, 리츠웨이, 정일권, 백선엽 그리고 이름 없는 장병들이 흘린 피로서 지킨 자유입니다. 그 자유를 터전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그 번영과 자유를 공짜로 누리고 있는 오늘날의 대한민국 국민들, 지금 문재인 정권은 피로서 지켜낸 그 자유를 김일성의 손자에게 팔아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이래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무슨 용기가 필요 없습니다. 6.25 때는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군의주의 정부 시절에는 감옥행을 각오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문재인을 비판을 해도 감옥에 가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고문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불법 연행이 불가능한 나라가 됐습니다. 비밀경찰이 없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럼 용기도 필요 없어요. 부지런하게만 하면 됩니다. 부지런하게 자유가 있을 때 그 자유를 써서 자유를 지켜내야 합니다. 자유를 잃은 다음에 자유를 지키려면 피를 흘려야 됩니다. 지금 행동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